안녕하세요. 한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몬헌터스가 올여름을 강타했다라는 제목의 미국 CNN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의 싱어롱 상영 소식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프리시페트롤 순위를 보면 다시 한번 K-POP 데몬헌터스가 역주행 1위에 올랐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결과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1위였던 밤은 늘 온다가 단 4일 만에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영화도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지만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날짜 드라마 순위를 보면 여전히 웬즈데이 시즌2가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광고에 엄청나게 힘을 준 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 1위 국가가 최대 91개 국가에서 57개 국가로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미국과 영국에서도 1위를 하지 못하고 2위와 3위로 떨어지고 있어 신규 드라마가 올라오면 바로 2위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K-POP 데몬헌터스가 싱어롱 극장 상영에 들어가면서 최초 300개 극장에서 특별 상영을 할 예정이었지만 1700개 극장으로 상영관이 늘었고 그중 1000회가 매진되고 있습니다. 또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극장 개봉에 들어가고 있어 인기를 봤을 때 이 싱어롱 개봉관이 전 세계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요즘 이 영화가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갑자기 몇몇 댓글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벌어간다라는 투로 이야기하며 K-POP으로 미국과 일본이 돈을 벌어간다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이것은 이 영화 감독을 모욕하는 발언이고 우리나라 K-POP의 위력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매기강 감독이 이 영화 최초 기획부터 한국 문화에 바치는 러브레터라고 이야기했듯 이 영화는 미국이 만든 한국 문화, 다시 말해 한류 K-POP에 대한 헌정 영화입니다. 결국 이 영화의 탄생부터 한국 문화와 K-POP이 없었다면 태어나지도 못하는 영화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의 발전상을 우리나라 KBS가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전 세계에 송출하는 것과 미국의 CNN이 제작해서 송출하는 느낌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칫 한국이 이런 다큐를 만들면 자화자찬으로 비추어지지만 미국 언론이 이런 다큐를 내보낸다면 국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K-POP 소재로 한국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국내용으로 끝날 수 있지만 미국이 제작했기 때문에 국제용으로 퍼질 수 있고 우리는 그만큼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전문가들의 경제적 가치로 1에서 2조로 보고 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모두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 나라들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각국의 홍보 영상을 만들어 엄청난 배포를 합니다. 가끔 방송에서 우리나라로 놀러오세요라는 다른 나라들의 광고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가치는 이런 막대한 홍보비가 들어가는 한국 홍보 영상을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각인시키고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한국을 여행하고 싶게 만들고 K-POP 콘서트를 보러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국 넷플릭스가 1에서 2조의 가치를 가져가지만 우리는 향후 이 영화로 인해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얻으며 넷플릭스의 이익에 맞먹는 또는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겨울연가의 일본 히트로 일본 관광객이 지금도 남이섬을 찾아오는 효과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데 당장의 주머니에 돈만 생각하고 너무 시각을 좁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CNN에서도 K-POP이 팟계를 정복했다는 기사를 내고 있듯이 이 영화는 미국 사회에서 K-POP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을 K-POP에 입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 영화의 미국 영어권 댓글 반응을 많이 소개시켜드렸지만 이 영화를 보고 미국 팝은 올드한 것, K-POP은 신선한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미국 CNN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날 K-POP이 어떻게 팝 음악계를 정복했는지 설명할 또 다른 기회입니다. 넷플릭스는 6월에 데뷔한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헌터스 덕분에 명성을 얻었으며 이 플랫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리지널 작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K-POP은 코리안 팝의 줄임말로 한국에서 시작되어 BTS, 블랙핑크와 같은 거대 그룹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는 이런 전통을 재해석합니다. 단순한 연예계 스타를 넘어 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의 영혼을 집어삼키려는 악마를 사냥하는 걸그룹의 이야기입니다.
주요 실현 중 하나는 변장한 악마로 밝혀진 라이벌과의 대결입니다. 초자연적인 주제는 탄탄한 팬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줄거리를 애니메이션 뮤지컬로 융합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알고리즘적으로 매력적입니다. 캐릭터들의 목소리는 최고 수준이며 출연진은 스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출연진에는 아덴조, 메이홍, 유지영, 안효섭, 켄정, 다니엘 대 킴 등이 있습니다. K-팝 드모넌터스는 영화 사운드 트랙에 대한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화의 세 곡인 골든, 유어 아이돌, 소다팝이 빌보드 핫백 차트 상위 10위에 올랐습니다. 영화의 음악 총괄 프로듀서인 이언 아이젠드렛은 최근 CNN에 이 영화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화 음악에서는 영화와 TV 사운드 트랙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한 곡이 나오기를 항상 바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곡들이 전세계 폭넓은 관객들에게 진정으로 공감을 얻고 사람들이 영화에서 즐겨 듣거나 라디오나 스포티파이에서 차 안에서 듣는 곡으로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CNN은 또한 톱10에 세 곡이 들어간 마지막 영화 사운드 트랙은 1977년에 토요일 밤의 열기와 1995년에 Waiting to Exhal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화의 성공에 힘입어 스트리밍 대기업들이 이 매력의 일부를 근처 영화관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 싱어롱 이벤트는 8월 23일과 24일 이번 주말 북미,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극장 개봉될 예정입니다. 다만 K-팝 데모넌터스 싱어롱 상영 매진 소식이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네티즌 반응입니다. 소니가 이걸 망쳤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건 마치 메르세데스가 F1 자동차를 만든 다음 아니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랑 팀을 가져가도 돼 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레드불이 그걸 사서 드라이버 챔피언십과 컨스트랙터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거죠. 제가 딴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K-팝 데모넌터스 축하합니다. 네, 영화 재밌게 봤어요. 이 상영회에는 안 갈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이 곡이 왜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를 얻었는지요. 곡들이 너무 K-팝적인 느낌이라 혁신적인 곡이라기보다는 그냥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운드 트랙에 있는 곡들보다 더 나은 K-팝 곡들이 셀 수 없이 많죠. 이것이 K-팝이 이전보다 더 전세계적으로 더 존경받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K-팝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한국적이기 때문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K-팝이 이렇게 인기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 가장 재밌는 영화 중 하나예요. 그냥 재밌고 은유적이거나 무의미한 원하는 대로 재밌는 영화네요. 최근 영화들 중 이런 영화는 거의 없어요. 서라운드 사운드가 있는 극장에서 보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만약 소편을 만든다면 스트리밍과 동시에 극장 개봉을 시도할 것입니다. 젠장 이 독특한 싱어롱 영화가 엘리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것 같아요. 적어도 오스카 시상식에서 경쟁이 치열했으면 좋겠어요. 이제가 지금 좋은 순간을 보내고 있어서 기쁘네요. 왜 유럽은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처음에는 위키드 싱어롱도 없더니 이제는 이거지. 그냥 어디서나 하라고 제발. 소니는 안타깝지만 따라 부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골든 리트리버로 고음 내는 거 보고 싶어요. 이 노래들을 따라 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정말 재밌을 거예요. 제 거실에서 안전하게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넷플릭스 영화가 극장 배급에서 실제로 수익을 냈을 때 테드 사란도스가 벽을 두드리며 아무도 극장에 관심이 없다는 그 헛소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제발 이 소식을 내 딸한테 말하지마. 내 딸 사랑하지만 딸 아이랑 같이 봤는데 벌써 노래 다 부르더라. 꽤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네요. 스트리밍으로 먼저 관심을 끌어낸 다음 극장으로 확장해서 두 번째 극장으로 만드는 거죠. 전통적인 접근 방식과 반대죠. 앞으로 이런 방식을 더 많이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내 지역에서는 판매가 시작된 지 몇 분 만에 좌석이 거의 매진되었습니다.
큰 소리와 음악이 나를 육체적으로 그렇게 괴롭히지 않는다면 이걸 보고 싶을 텐데요. 30대의 싱글 이성애자가 여기에 가는 건 이상할까요? 고마워요. 방금 엄마와 딸을 위해 예약했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꼭 보고 와야겠어요.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아내가 지난 몇 주 동안 집에서 이 노래를 계속 틀어줘서 티켓을 사줬어요. 아내는 아직 모르지만 올해 최고의 순간이 될 것 같아요. 아이돌 공연 때 관객들이 영화처럼 스크린으로 걸어나갈 것 같아요. 그 노래는 중독성 강하고 완벽해요. 싱어롱에서도 모두가 그 노래를 부르죠. 미주리주에 사는 28세 남자인데 괴짜가 되지 않아도 혼자 이 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 이 영화 벌써 50번은 넘게 봤어요. 아이들도 보고 아내도 보고 세상에 정말 재밌게 봤어요. 하지만 끝이 필요해요. 좀 쉬어야 해요. 제발 1시간만, 딱 1시간만. 안 그러면 아기 사자가 될까봐 걱정돼요. 구구가가. 이건 정말 올해 최고의 영화예요. 저는 K-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32세 이성애자 남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본 건 제 5살 조카가 보고 싶어 해서 넷플릭스에서 본 것 뿐인데 와 정말 재밌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 영화를 너무 부끄러워라고 부르지만 계속해서 봅니다. 영화를 극장에 상영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나 보러 간다. 우리 극장 몇 분 만에 매진됐어. 엄청 시끄러울 거야. 근데 우리 6살짜리 애는 극장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걸 너무 기대하고 있어. 나도 너무 기대돼. 소니의 임원들은 오늘날 확실히 삶의 선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소니가 상품과 기타 등등 모든 권리를 땅콩값에 팔지 않았나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쯤 되면 이 영화의 신드롬은 겨울왕국의 신드롬을 넘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빌보드 핫백에 이 영화의 OST가 3곡이 올랐는데 다음 주엔 4곡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빌보드 역사상 최초로 OST 4곡이 탑10에 드는 기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OST 노래는 K-팝이란 수식어로 모두에게 각인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영화는 우리가 제작하지 않았지만 돈 1원도 쓰지 않고 보이지 않게 우리가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영화 감독 메게간 감독에게 문화훈장을 줘도 마땅할 만큼 메게간 감독이 정말 엄청난 문화홍보 영화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